오늘 제가 자제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강하게 끌어올리면 분노를 일으키고 하면 이게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해달라는 그런 이제 부탁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역사는 단순하게 이제 이런 그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침탈, 그리고 국내 이제 식민사학회, 강단사학회에서 우리나라 역사 왜곡한 부분, 그걸 직접 이제 시민들하고 또 같이 뛰고 학자로서 그들과 논리 대응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뭐 전라도 천연사라든지 가야 문제라든지 직접적으로 다 이제 관여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이게 말로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 부탁받은 홍산문화 관련된 내용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인하대에서 그거 이제 이렇게 융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전하는 것은 팩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냥 이제 홍산문화 관심이 있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의 연관성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뭐 홍산문화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고요. 또 우리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전시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저는 구경을 안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반드시 구경을 할 예정입니다. 홍산문명은 뭐 이런 다시다시피 많이 알려졌고요. 80년대 이제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홍산문화를 우리 문화로 인정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홍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접근하더라도 나중에 참 많이 힘든 부분이 이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연계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역사로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않기 때문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홍산문화를 중국 수사 영역으로 답변했습니다. 원래는 만리장성을 자기들 절대로 안 넘기고 만리장성 안은 원래 자기들 문화고 나머지 밖은 오랑캐다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가르쳐 왔는데 만리장성 밖에 홍산 지금 요서 쪽이죠. 요서 쪽에서 황한 문명보다 이런 문화가 나왔습니다. 또 더 뛰어난 문화고요. 나오다 보니까 당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지금까지 뭐 홍산문화 관련된 연구만 하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위주로 다 이제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은 대단히 고대 국가로서 대단히 뛰어난 문명이다. 이제 더 욕심을 중국은 내가지고 인류 사대 문명을 앞서는 문화권. 지금 이제 인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슈메르 문화를 약 6,000년 전에 슈메르 문화를 가장 이런 문화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최초의 문화는 지금의 슈메르에서 왔다고 지금 역사에 틀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홍산문화입니다. 홍산문화는 더 이런 문화고 더 문명적인 문화인데 문제는 이 문화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동안 지금 이제 국사교과서를 보시면 고조선을 지금 없애는 쪽으로 당군을 없애는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국사책에서 더욱더 고조선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군 이제 영적이라든지 참성단 사진도 되도록이면 국사책에 다 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한 것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이만조선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 한상은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걸 지금까지 국민들이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중국은 그 논리 가지고 동북공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르칠 때 당군은 없었다고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고 중국인 기자를 언급했고 옛날에 그리고 이제 중국인 이만이 와서 고조선을 실제로 개척해가지고 이끌어간 인물이고 그 이만조선이 끝나고 난 뒤에 한나라에 낙랑군이 들어서면서 그 다음에 위나라 진나라가 차지하면서 약 420년간을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는 주체적인 역사가 없고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바로 한국사다라고 교과서까지 펴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의 교과서를 다 입수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동북공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시면 한국 초기 역사는 전부 다 북한 땅이 중국 땅으로 다 표기됐습니다. 그것이 중국의 국정교과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나라 학회에서 지금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절대로 그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고 이제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살짝 돌아가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역사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한국의 문화사까지도 중국사를 포함하는 것.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은고,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추석, 한복. 이것이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는 약 10년 전에 벌써 등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것을 단계별로 간다면 뭐냐면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한다면 그것은 한국 게 아닙니다. 한국 게 아닙니다. 중국 걸로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뭐냐, 중국의 문화유산으로서 한복, 김치, 그네뛰기, 널뛰기, 뭐 씨름, 장구 이런 것이 다 이제 등재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 등재 단계인데, 그까지 가면 이제 앞으로 한국은 대단히 이제 뭐 역사도 뺏기고 이제 문화까지 뺏기는 쪽으로. 그러면 중국은 이런 역사 논쟁을 하기 위해서 뭘까지 포기했느냐? 중국이 까맣게 포기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는 한족이 역사를 이끌어갔다는 그 논리, 한족 중심의 역사가 지금까지 피었죠. 그러다가 동북공정을 시작하면서 한족 까맣게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뭐냐면 중국은 원래부터 다민족이 만든 역사다. 그리고 중국은 뭐냐면 한족을 중심으로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뭐냐면 바로 조선족. 조선족하고 어떻습니까? 한족하고 묘족이다. 중국의 역사는 이 세종족이 이끈 문화다라고 문화, 역사 논리를 완전히 수정하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동북 삼성에 대한 우리 한반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땅을 먼저 어떻습니까? 그 문화를 자기들 역사 영리로 돌리는 작업을 하면서 결국은 동북 삼성이 중국 역사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전체 역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다 들어서가지고 한국의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 최근은 고여사까지 이제 중국사로 지금 속국으로 표기하는 쪽으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선이 이제 고려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 작업은 뭐겠습니까? 이성계의 조선도 이제 중국의 여진족이 만든 역사 논리로서. 근데 문제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근데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중국은 뭐냐? 그걸 위해서 지금도 엄청난 천문학적 작업을 들이대면서 학술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책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글로벌한데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가지고 문화 정보를 공유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이게 공부할 때 어떤 자료를 만리장성 쳐보십시오. 그러면 옛날까지 여러분들이 옛날 찾아보면 만리장성하면 지금 많이 된 것이 산해관까지 돼 있는 장성이죠. 아마 관광 다녀오셨을 겁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다 보셨죠. 그건 원래 만리장성 아닙니다. 그 시대 때 그렇게 성을 쌓았다가 하는데 나라 100번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가신 만리장성은 만리장성이 아니라 진시황 만리장성이 아니라 명나라 때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까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쌓은 장성이 지금 명나라 장성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저것을 만리장성으로 전 세계에 도배를 하려는 바람에 저 장성이 명나라 장성이 되지 않고 진나라 장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머물지 않고 이번에 중국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만리장성이 산해관에 있던 장성이 어디까지요? 북한의 황해도까지 왔다고 교과서에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시황 때 벌써 진시황이 어디까지 들어왔다? 우리나라 북한까지 들어왔다고 이제 교과서 표기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홍산 문화를 지켜내야 돼야만 우리 고대사가 말 그대로 이제 어떻습니까? 지켜질 수 있는데 이 홍산 문화를 지켜야 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홍산 문화 요서 지역을 우리나라 역사 영역에서 계속 걷어내는 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어보시면 얼마만큼 홍산 문화가 진짜 말 그대로 민감하길래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저걸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중국에서는 저걸 자기들 역사라고 왜 끌어들이느냐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산 문화는 1954년 중국 학계 최초로 발견적인 적봉식 홍산의 이름 지명입니다. 대부분 고고학에서 뭐 어디 지역에 뭐 나올 때는 대부분 지역명을 땁니다. 적봉식 홍산의 이름을 따서 홍산문화라고 이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홍산문화, 홍산문명으로 알려졌죠. 거기에 이제 나선 분이 바로 여러분들 소병기라는 이제 중국의 학자인데 이 양반이 홍산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요서지역 요동이 여러분들 요동 요소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동은 만주 저 위에 있죠. 지금 요양 쪽 여기를 요동이라는데 과거 옛날에 그 이전의 요동은 어디까지냐? 북경까지 그 정도까지가 전부 다 요동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북경 위쪽을 요서라 하고 만주 이쪽을 뭐라 합니까? 이쪽을 요동이라 불렀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서 말하는 이분들의 개념은 요서라는 것은 뭐냐? 북경 위쪽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적봉시 홍산문화 나오는 지역인데 이 양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거는 뭐다? 이 문화는 단순하게 전설도 신화도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 홍산문화라는 것이 아주
대단히 발전된 문명이라는 걸 중국 학자들이 보고 놀라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다? 역사의 출발점을 잡으면서 나중에 뭐냐? 하상조, 하나라, 상나라의 모델도 뭐다? 이 문화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때 자기가 중국사를 얻었으면 중국사의 근원으로 언제? 원래는 오랑캐라고 가르쳤는데, 만리장성밖에 오랑캐라 가르쳤는데, 이 문화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황하 문명 하나로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돼요. 이 적공의 홍산 문화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문화도 중화 문화의 근원이라고 이제 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만리장성 방향도 바꾸고, 그리고 어때요? 적극적으로 한반도 북부는 이제 중국 땅이라는 이제 표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바탕으로. 자, 이런 배경이고요. 이 지역은 여러분들 이쪽입니다. 이쪽 지역. 근데 지도 보시면 어때요? 한이 없죠? 역사 공부하실 때 반드시 어떻습니까? 지리를 공부하실 때는 뭐라 하냐면 경도 위도를 깔아놓고 공부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 실수하는 것이 최근에 요즘 유튜브들이 역사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구글로 지명을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의 지명이 중국 땅에 있네? 저기가 우리나라 땅이라 하면서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수십 명이 돼요. 10만 명, 20만 명 바라보는 그런 유튜버예요. 그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쪽 요수 지역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남한보다 더 큽니다. 지금 홍산문화 지역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이 촌동네 이야기 아니에요. 촌동네 이야기 아니라 경도 위도선을 끊고 어떻습니까? 이 지역 문화를 보면 남한보다 큰 지역에 어떻습니까? 문화권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역명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줘보면요. 이거는 그 지역 이제 명칭인지가 참고로 보시고요. 자, 보시고. 자, 그쪽에서 발견된 문화, 여러분들 옥룡 나오죠? 1971년에 옥룡이 발견되면서 중국이 바짝 뒤집혀버렸습니다. 왜? 자기들은 용의 후손이랬는데 도대체 용이 어디서 왔는지를 못 찾아내거든, 지금까지요. 근데 어떤 게 나왔습니까? 이 옥기가 나온 거예요. 저 옥기도 어때 했습니까? 자기들이 발굴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누가 그쪽에 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저를 가지고 놀고 있고 어느 집에 저기 농사꾼이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국 학자들이 보고 야 이거 뭐냐 하니까 뭐다 자기들이 이제 정의한 저것이 바로 용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야 이제 중화의 뿌리가 밝혀졌구나. 우리가 용의 후손인데 용이 어디서 왔는지 화랑문화 뒤져봐도 용이 안 나오는데 도대체 용이 어디 있을까 했는데 어디 있어요? 홍산문화에서 요 용이 옥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제 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발칵 뒤집히가 돼요. 중국 정부 자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저 문화가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자, 발굴하다 보니까 어디 나옵니까? 1980년대 동산치라는 지역에 또 우하장 지역에 이런 유물 발굴이 이루어지는 데였으면 발칵 뒤집히게 또 왜? 야 이게 뭐가 나옵니까? 천문관측도 나오고요. 천문관측 시수도 나오고 언제? 우리가 말한다면 고조선 이전에 천문관측 기구가 나와요. 주변에 사료도 나오고 그리고 뭐 나오냐? 제사유적. 여러분 여기 이제 유학 공부하신 분들 보시면 공자의 사상에 예학 문화가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예학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 많이 팠죠. 파봤자 어디까지 갑니까? 요순밖에 못 갔어요. 요순. 왜냐하면 요순에서 예학의 출발이 나와가지고 하상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논리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제리 문화라든지 예학의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 더 요순 이전에는 없을까? 계속 파고 들어갔는데 화랑문화에는 없어. 없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산치하고 우랑 쪽에서 이 문화가 나오니까 또 발칵 뒤집혀버린 거예요. 왜? 야, 이게 이제 공자, 1500년 공자에 유학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제례, 뭡니까? 이런 문화가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다 출발했다는 것이 유적으로 나와버린대요. 유적보다 무서운 거 없죠? 증거 자료가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용도 나왔지. 자기들 말하는 중화문화에 어떻습니까? 그런 문화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유적이 나와버리니까 뭐 올인해버린 게 중국 정부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한쪽은 찝찝하죠. 왜? 만리장성 바뀌거든. 오랑캐 살던 지역이거든. 자기들이 한쪽이 저기 온적이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논리를 틀림없이 우리 쪽으로 중국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어떤 논리를 할까? 요걸 이제 중국은 많이 고민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것이 뭐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북공정 논리는 뭡니까? 한족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다민족 중심의 문화로서 중국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 그러면서 뭐다? 이 문화는 틀림없이 어떻습니까? 다른 이족의 문화인데도 뭐다? 한족의 문화가 아니지만은 뭐다? 동족 문화라든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족도 중화민족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조선족이다. 이 논리로서 이 문화를 중화문화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돼요. 아무도 대응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학계 특히 우리나라 학계에서 답변을 못하는 실정까지 갔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천연지방의 문화, 동그라미 사각형 문화도 다 나오죠. 이런 문화가 여기서 5,500년 전에 와양집에서 나왔습니다. 뭐 계속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뭐랬느냐, 홍산문화는 이미 어디에 보면요, 국가 단계로 진입했다. 요게 주입적인 겁니다. 우리는 당군도 뭐다? 당군도 없다. 아무 증명할 길이 없다 했는데, 당군 이전에 돼요. 홍산문화 영역에서 뭐다? 중국 학자들이 이거는 국가 단계로 들어섰다 이제. 왜? 거기를 증명한 국가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는 유적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천문시설. 여러분들 천문 어떻습니까? 원신들이 못 만듭니다. 별거 관측하는 거. 옛날에 천문이 나와서 뭐가 연결되어 있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천문을 관측해야 돼요. 동지하고 하지, 충분을 반드시 알아야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천문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고대는. 근데 이런 시설이 다 나와버리니까 돼요. 중국에서 보면, 이거는 국가 단계다. 그러면 이 국가 단계의 이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는 어느 쪽이냐? 이것만 딱 비교해버리면 되는데, 한국 사학에서는 비교하기가 대단히 두려운 겁니다. 왜? 뻔히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그때, 여기 보시면 고메 가지는 어떻습니까? 고메 떼어, 그 다음에 고메 어떻습니까? 손 모양으로 흙을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서 또 어때요? 중국에서 캐제를 부리는 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이제 제야사기라는 분들도 보시면 이것 때문에 캐제를 불렀지만도 중국도 캐제를 불렀어요. 뭐냐? 야, 이 홍산문화의 주체는 토템이 뭐다? 곰이다. 곰을 토템으로 한 종족이었다. 그럼 어때? 여러분들 딱 곰 생각하자면 무슨 생각납니까? 곰과 호랑이, 하늘 숭이야기 나죠? 야, 저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입장에도 좋아요. 왜? 중국에서 말하는 자기들 황제헌은이 유흥국 사람입니다. 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국이라든지 공부하다 보면 그 황제헌은도 어디 있습니까? 원래 소전시 후예이기 때문에 동족입니다. 우리 종족입니다. 근데 한족에 장가를 가는 바람에 한족의 시조가 되어버린 인물이 황제헌은이에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중국 입장에서는 뭐냐? 황제헌은을 숭배해줄 수 있는 유물이 나와버렸어요. 중국에서 완전 캐제를 불러가지고 이 문화를 자기들 문화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사기 오제봉기에 나오는 유흥시에 연결되는 것이, 야, 드디어 전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가 중국이 또 발칵 뒤집혀가지고 반드시 저거는 뭐냐? 중앙문화의 근원으로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 문화로 돌린 겁니다. 자, 홍산문화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일부분 홍산문화 요쪽입니다. 요서지역 여기 보시면 나오죠. 요게 홍산문화고 아주 큰 범위의 홍산문화는 소화서. 이건 BC 뭐냐? 지금 말하면 7,000년 전의 문화입니다. 7,000년부터 하가점. 지금에 대해 약 4,000년 내지 4,500년 전의 문화가 하가점인데요. 이 문화, 지금 말하면 약 9,000년 전부터 4,500년 전, 4,000년까지의 모든 문화가 이쪽 지역에서 다 발굴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냥 한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약 10,000년부터 4,000년 전의 유물이 지역별로 이렇게 발굴했는데 다 나와버렸어요. 북경이 있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는 홍산문화는 요 부분, 일부분만 이야기하고 비교 나옵니다. 비교표. 홍산문화는 지금 BC 4,700년 전, 한 6,000년 뭐 이 정도, 6, 7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전에 조보고, 부화, 사회, 흑룡화, 소화서 문화가 있었습니다. 약 1만 년부터 4,000년까지의 문화가 이 지역에서 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 카드를 떼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저 카드를 어떻게 누가 버릴래 하겠어요? 중국 입장에서 뭐냐? 완전히 고대사를 정립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적인데 황한 문화는 증명 못하는데 보면요. 이게 당연히 어떻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보시고요. 이제 시대를 본다면 북유화부터 쭉 해가지고 쭉 사역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BC 여러분들 알고 있는 홍산문화 쭉 보시고 소화연 문화까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 도표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홍산문화가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하고 연결고리가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꾸 홍산문화가 우리 게 아니라 그러는데 뭐 이쪽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한다고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홍산문화가 우리 문화라고 주장하는데 안 맞잖아요. 뭐 학자들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립해야 되겠죠. 도대체 우리 역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틀을 지금 말하면 어떻습니까? 한당국이 이제 뒤로 한당국을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 역사에 고대사가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은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나옵니다. 고조선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거기에 옛날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나와요. 한국. 그 다음에 뭐냐면
황국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다음에 환웅이 등장해가지고 태백산, 백두산으로 이동해가지고 나라를 개척하는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들 이걸 신하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료학에서는 신하라는 것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야 당군을 부정하기 위해서 신하하는데 삼국유사 고조선계에 어떻습니까? 신하가 안 돼요. 왜? 고기라는 것을 했잖아요. 고기를 고기의 운, 이거는 사료를 인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고기라는 것을 사료를 증거 자료를 들여대면서 글을 적었기 때문에 증거는 절대로 돼요. 신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료학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저런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야기보다는 뭐 나오죠? 곰과 호랑이, 마늘, 숭이야기만 가르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황국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제 황국, 여러분들 한당국 읽어보신 분들은 황국 보면 약 1만 년, 9천년 전, 이 문화를 다 인식하고 계시죠? 자, 이런 문화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럼 이 황국이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야, 저거 살비다. 유사사가는 놈들이, 살비하는 놈들이 한당국이 떠들면서 황국을 주장한다는데, 여러분들, 이 보시죠. 1927년 동광지 8월, 9월입니다. 동광지는 누가 운영한 잡지냐? 안창호 선생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기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운영한 잡지가 뭐냐면 동광이라는 잡지입니다. 여기에 계속 우리나라 학자들 불러들여가지고 계속 우리 역사에 관련된 글을 쓰게 하는데 그 중에 1927년 1월 보십시오. 1월 1일 자료에 황국 기록이 나와요. 황국은 뭡니까? 하늘을 의미하면서 뭐다? 고로서는 환의 예덤은 환이다. 환은 뭐죠? 광명이다. 광명, 이건 오를 이자가 끝이자를 해서 그런 거죠. 어자는. 자, 광명의 뜻을 표상한 것이 바로 환이다. 정확하게 나와있죠? 여러분들, 1927년에 나온 사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황국이 가짜다. 이런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욕은 대두고 안 했습니다. 강력한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사료에 보시면 이렇게 다 해놨지 않습니까? 환이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1942년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어떻습니까? 1942년 3.1절 기념식 때 우리나라 국통에 선언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자, 황국이 창립된 이래로 단군 쭉 연결하면서 어디까지? 대한민국까지. 이 완전하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런 이야기하면 또 혹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어디 가서. 왜? 이야기하면 해외에 가서 이런 강의하니까, 선생님, 좌파요, 우파요? 이래요, 저보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왜? 미국도 가는데 지역마다 틀려요. 여기는 진짜 좌파 분들이 다 앉아있고, 저기는 우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가면 그 질문해요. 당신, 여기 와, 강의하는데 좌파야, 우파야? 해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파는 그래, 저는 그래서 양파했어요, 양파. 그런 때는 전부 다 웃고 그냥 하시다가 재미가 나가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듣고 강의 끝나고 하는 말이, 야, 이거는 이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 역사는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구나. 완전히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고 가치관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는 이념으로 절대로 보면 안 된다. 왜? 지금 동북공제는 그런 거 본다면 대단히 이기에 놓여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언제 생기냐 보면 광복기에 생겼다는데 아니에요. 이게 42년 자료인데 뭡니까? 대한민국이라 썼어요. 이게 이제 충격적인 자료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한국부터 대한민국까지 그 임시정부를 이야기하는 그 시대 때 뭐다? 국가의 주권은 한민족에서 구성되고 전 국가의 일대를 보존하였다 썼어요. 이 말이 얼마만큼 무서운지 압니까? 이 말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 2만 조선 한사군을 넣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언제 중국한테 주권 넘겨줬습니까? 안 넘겨줬잖아요. 그죠? 뺏긴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당군이 제거되고 돼요. 중국인이 다스렸다는 2만 조선, 그리고 420년간 중국의 식민지가 됐다는 낭만을 잡아놔가지고 우리나라 국사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강보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만든 독립운동가들이 잡아놓은 역사관이 광복후에 우리나라 역사책으로 나왔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인간이 나서가지고 2만 조선 한사군 낭낭을 이야기합니까? 아예 없는데 여기에. 우리는 우리 국가 인기를 우리 민족이 다 차지했다는 이겁니다. 근데 이런 기록도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있었는데도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이런 자료를 공개를 안 했어요. 다 숨겨버렸어. 숨기고 황국 나오면 전부 다 환빠에 미친놈들, 환당국에 미친놈들이 주장하는 것이 황국이다. 그러면 임시정부 전부 다 미친놈들이네? 환당국에 빠진 놈들. 그죠? 다 이런 역사적 사료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거기 홍산 문화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죠? 흥룡화라는 지역의 문화가 나오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8,000년 전입니다. 8,000년 전에 뭡니까? 도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00년 전에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요? 환호시설까지 환호시설을 해가지고 만든 도시, 계획된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중국에서 지금 딱 발굴하고 난 뒤에 어때요? 보고서 딱 쓰고 어떻게 했는지 아닙니까? 거꾸로 다 덮어가 옥수수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나라 역사는 어때요? 아마 8,000년 전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강상품 끝내줄 거예요. 왜? 슈메르도 8,000년 전에 없어 이런 거, 7세기 문화나 슈메르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요소 쪽에 8,000년 전에 어떻습니까? 도시가 있었다 옛날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명입니다. 근데 중국은 초기에 할 때 이게 결국은 자기들 중앙문화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빨리 발굴하고 그냥 거꾸로 덮어버려가지고 지금 가면 옥수수 심어놓고 해가지고 그냥 비석 하나 세워놓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지었죠. 이것이 여러분들 훌륭하고요. 볼까요? 개성지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때는 뭡니까? 기그림. 결상이식이라 하는데 말은 한자는 결상이식은 대단히 어려운데 그냥 우리말로 기그림. 기그린데 이쪽으로 생긴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나온 기그리입니다. 이것도 8,000년 전의 기그리를 보시면 돼요. 서로 같죠? 거의 흡사하죠? 그렇게 서로 소통했다는 증거 자료가 뭐냐면 요겁니다. 자, 인골도 그대로 남아있어. 8,000년 전에 인골을 그대로 남았는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더라? 기거리를 하고 있더라. 이거는 이 기거리는 지금 진주라든지 사천까지 다 이게 방해됐습니다. 자, 참고로 이 유물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조보구가 나옵니다. 자, 조보구는 약 17년이 6,400년인데 거기서는 봉황이 나왔어요, 봉황. 봉황 2개가 나왔습니다. 이 봉황은 여러분들 우리의 한민족은 용도 있지만도 봉황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요거 때문이죠. 우리나라 어때요? 대통령이고 청와대 상징이 요거예요. 봉황이에요. 어? 용도 썼으면 좋은데 용은 뺏겼잖아. 언제부터? 고려 때부터 중국이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중국 의미가 형님 나라를 모시고 아버지 나라를 모시면서 용은 다 우리가 이제 되도록이면 안 쓰고 쓰더라도 어때요? 조선시대 때 왕봐요. 다 나름대로 용 얘가 요래 돼 있지 요래 땡기잖아요. 용 도포를 골룡포를 입는데도 입는다 우리나라. 황새는 못 입는 거예요. 다른 새는 입어도 돼. 대신 뭐냐? 조선의 왕이 뭡니까? 골룡포를 입는데 뭐냐? 금색, 황금색을 입었다. 그 역적이 되는 그 순간 역적. 오직 그 색은 누가? 중국의 황제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때는 어디까지? 용의 발가락 숫자까지 제한해서 중국에서. 이 새끼들 말이지. 우리 발가락이, 우리 중국에서 쓰는 용 발가락이 몇 개인데, 야, 한국 몇 개 돼 있어. 야, 발 빼. 그래서 저 김포구 가시면 아마 그 열받아서 만들었는데 발가락을 9개까지 늘어났을 겁니다. 9개. 9개는 최고의 숫자입니다. 최고의 숫자거든요. 황실에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옛날에 복식도 제한당하고 용 발가락 숫자까지 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그려야 되는 그게 그때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고려 말을 이제 들어서면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찍혀낸 것이 이제 봉황입니다. 봉황이 지금 남아가지고 이제 의전용을 쓰고 있고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환난국 이걸 보시면 한국 분기에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뭐다 전부 다 자기들을 환이라 불렀다. 아까 환이 뭐랬죠? 광명이라 불렀잖아요. 광명. 전부 다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어떤 여러분 생각해봐요. 9,000년 만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다. 여러분들 지금 종이 한 장 내놔놓고 그림을 그리라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9,000년 전 사람 그리라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우리나라 뻔짜지 팬티나 입히면 다니고 팬티 안 입고 그냥 작대기 들고 아바바바바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사슴 잡으면 뛰댕기는 걸로 이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신세기도 대충 조금 더 팬티 이제 걸친 정도 요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9,000년 만년 전에 어떻습니까? 이 기록을 본다면 뭐죠? 아까 도시도 만들었죠. 귀걸이도 찾죠. 여러분들 귀걸이 차고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옷을 안 입고 다녔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정신병자치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배운 한국사라든지 중국사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문화예요. 이 문화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전부 다 자기를 빛이라 불렀다. 광명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뭉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인소라는 책임자를 뭐라 불렀다? 인이라 불렀다.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환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환인. 환인은 뭐죠? 환의 사람들을 이끈 무리, 수장. 이게 환지입니다. 이게 환나국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환이 뭘까 하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환나국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꼭 해보셔야 될 게 이거죠. 삼성기에 보시면 인류의 조상을 아방과 남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죠. 나반은 나중에 아버지란 말이 여기서 나오고 아마는 어머니란 말이 나왔다. 요런까지 아마 연구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를 아반과 나만 수만 년 전의 역사의 기록을 환단국에 엉겨버리면서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황국의 기운으로 잡아놨는데 자, 아반과 나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문화가 저수됐느냐? 나반은 아마 지금 전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 나반 아시는 분? 나반 존재. 이 엘리트 나반 존재. 불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야. 모르고 다녔다. 물론 그런데 모르는 것이 원래 인도 전통 불교에 만든 말입니다. 왜? 인도 불교에는 나반이라는 없어요 말이. 나반은 오직 한국에만 있는 존재입니다. 나반은. 그래서 나반하고 어떻습니까? 아까 아만 있는데 아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아만이라는 어머니라는 말로 흡수되면서 남은 그런 의미가 용어는 어디로 써있느냐? 마구라는 용어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마구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전에 보면 우리나라 전에 가보면 나반존자, 마고존자, 그 다음에 약사예를 해가지고 모시는 데가 저 김해 쪽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초기 가야 절터에 그 절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초기 모습을 갖춘 절이죠. 자,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나반존자는 어떻습니까? 오직 한국 불교에만 있는 스스로 홀로 어떻습니까? 독성, 스스로 깨달은 분. 이분이 누구냐면 한다국에 보면 최초의 인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나반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때요? 불가에서는 그래도 이 문화를 살리줘가지고 나반존자라고 추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불가세계의 요 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꼭 아시고요. 이 존재는 누구냐? 이 그림도 보셨죠? 요거 민속 가시는 분들은 꼭 아시는 존재입니다. 사건 요런 깔때기 모자 쓰고 세 분이 등장하고 여성 세 분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부도지에 보면 이 존재가 나와요. 부도지에 보시면 박재상이라는 분이 부도지를 쓰면서 황국, 환인천재가 다스렸던 황국을 만든 그 주체 세력이 누구냐? 어디서 황국이 만들어지느냐? 할 때 누구냐면 마고, 나반과 아만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마고의 후손이 나중에 뭐다? 황국을 건설했다고 부도지에 나와요. 부도지에. 이렇게 이제 정의가 환단고기하고 부도지를 보시면 양쪽에서 이렇습니다. 이게 세트가 돼가지고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나오냐? 여러분들 바로 신비로운 여성 세 명이 어떠냐면 마고를 이야기할 때 마고 할머니 할 때 마고 할머니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을 반드시 찾는 문화가 우리나라는 상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마고가 등장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 어때요? 가짜예요. 뭐냐? 마고하고 두 분,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거는 부도지에 보시면 두 분의 따님이 등장하고 나오죠. 따님. 마고 할머니, 마고 삼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의 따님이 등장하는데 꽃이 등장해요. 꽃.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게 아까 말하는 한국의 광명문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역사만 엎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황국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삼국유사에 보면 신씨가 나오면서 뭐다? 환웅천왕이 신씨를 이겼다고 나옵니다. 환웅천왕이. 자, 우리는 당분도 안 믿는데 황국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씨. 신씨를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러분들 뭐라면 배달, 박달이라고 그러죠. 박달. 신씨, 박달이라는데 그 신씨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삼국유사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충격적인 뭐냐?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가 아니라는데 삼국유사는 고조선 이전에 당고조선 이전에 뭡니까? 신씨라는 것이 있었고 그 전에 황국이 있었다는 것을 이련스님이 옛날에 정보를 싹 뽑아가지고 짧은 글에 묶어가지고 전해놨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가 졸업했는데도 삼국유사는 이야기했지만 공과 호랑이는 알지만도 이런 구절이 있는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여기 오시면 신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6,000년, 8,000년 짠 문화인데 그러면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어떻습니까?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옛날 개천절 쭉 나오죠 보면요. 그러면서 제사유했다. 그 세상을 진리의 세계로 만들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때요? 파라다이스. 서양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는 언플레이스. 원래 만들어질 수 없는 세상이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럼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를 누가 만들었다? 진리의 세상을 만든 분이 삼국유사에 누구로 합니까? 환웅천왕으로 나와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런 주목을 안 합니다. 왜? 오직 당군이 가짜이기 때문에 신하기 때문에 이건 다 쓸모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다 지금까지 치부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이제 파고 들어가 보시면 야 진짜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맥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여기 있구나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이 시간대 홍산문화 때 약 6,000년 8,000년 사이에 나온 문화가 여러분들 아까 소개했죠? 내몽고 중에서 용이 등장했습니다. 용이 등장하면서 중국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중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아, 우리가 이제 용의 후손인데, 이제 드디어 뿌리를 찾았다. 근데 이거는 이런 것은 여담인데요. 중국은 원래 자기들 용의 후손이라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중국 용의 후손으로 주장한 적은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오래 안 됐어요. 옛날엔 그런 개념도 없었어. 근데 왜 자기들이 왜 용의 후손으로 가르치 않습니까? 아까처럼 어때요? 다민족, 중국은 다민족 인문화기 때문에 용도 뭐다? 중국에서 지금 자기들을 용의 후손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입니다. 한족, 중족, 그게 56개 민족이 그 넓은 땅을 대륙을 사는데 대륙의 8, 90%는 전부 다 뭡니까?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주 좁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민족이에요. 자기들 말하는.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중국이 통치가 안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때 내세운 사상이 뭐냐? 용을 들고 나와요. 왜 들고 나오겠습니까? 용의 모습을 봐라. 코는 돼지코고, 뿔은 어때? 사슴이고, 몸은 뱀이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용이라는 것은 뭐냐? 복합체다. 복합체. 그런 것처럼 중화도 뭐다? 중국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의 민족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는 거다. 이게 용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그때 이제 여러분들 하늘에 3단 지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대 문명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썼는데 숫자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숫자 개념.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죠. 왜 세 개의 단어를 쌓았을까? 그들은 어떤 의식 속에서 이런 의식이 있을까? 이런 걸 다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틀을 잡아 나가시고요. 오늘 제가 개념만 말씀드리는데 그때 지천의식입니다. 지천. 이게 6,000년, 8,000년 전에 여러분들 아마바가 아닙니다. 팬티도 안 걸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어떻습니까? 국가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문화들이 나오면서 집단적인 문화라든지 아주 영성적인 문화. 특히 중국이 뿅 간 것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제사 문화. 중국의 공자가 그렇게 날마다 입만 열만 이야기했던 예학의 문화. 예학의 뿌리가 홍산이라 이거예요. 자, 이게 드러나면서 중국이 이제 학자들이 이게 보십시오. 중국 상고시대의 사회발전사, 전통문화사, 사상사, 종교사, 건축사, 미술사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황하는 저희가 합니다. 황하는. 그래서 중국이 이것 때문에 돼요. 올인을 한 겁니다. 홍산문화 연구에. 자, 거기에 뭐가 등장하느냐? 여러분들 6,000년, 8,000년의 인골입니다. 인골이 등장하는데 보세요. 이 머리죠.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옥이 있죠. 옥이 있고, 옥은 지금 봉황이라 이야기하는데, 자, 그 가슴에 지금 맞춰진 게 뭡니까, 이게? 상투 옥고입니다. 상투입니다. 상투 옥고, 머리 위에 올린 옥고고요. 요거는 뭐냐? 그때 이 양반의 신분을 이야기해주는 옥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옥인지. 우리 문화 수준 중국이 요거 때문에 또 놀라요. 상투 옥고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상투 트는 거 조선시대다? 이거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상투 트 문화는 언제부터 나왔다? 짧게는 6,000년, 길게는 한 8,000년 문화입니다. 여기에 6,000년 전에 어떻습니까? 우아랑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누워있는데 뭘 하고 있더라? 상투를 틀고 누워있어요. 상투를 틀고. 이게 증명이 됩니까? 그래도 이 옥을 파는데 옥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들, 이런 것이 옥이 공식적으로 바로 도둑집에 나와요. 자, 이렇게 상투를 틀었던 사람이고, 근데 중국 사람들 상투 틉니까? 상투 안 틉니다.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중국이 유학이라 해가지고 유학의 상투는 아닙니다. 중국 옛날 드라마 한나라 전쟁하고 이런 그 전쟁 봐요. 중국 황제들이 머리 묶고 다녀. 안 묶어. 나중에 듣으면 동양문화가 이제 전파되면서 따라가지고 머리를 묶고 매고. 그 전까지는 어떤가? 풀 헤치고 다닙니다. 아니면 이거 묶던지 사 뒤에. 상투 트는 건 어때요? 이건 그 문화, 자기들 중앙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문화가 홍상문화가 이 나오니까 어때요? 중국이 얼마나 당황했어요. 왜? 다른 머리 헤어스타일이 틀린데 주체가. 이 상투는 원래 뭐죠?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옛날 기록으로 본다면 상투는 원래 상두를 해가지고 북두칠성을 이야기합니다. 북두칠성. 그래 뭐냐면 여기다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요리 묶어가지고 그에 이렇게 보호시설로 이렇게 옥고를 넣는 것은 뭐죠? 상투라는 북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뭡니까? 나하고 북두칠성. 옛날에는 비를 보면 항상 중심이 뭐다? 북극성과 북두칠성이에요. 바다를 갈 때도 뭘 보고 한다? 옛날에 다른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별자리 두 개를 항상 가지고 포인트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심점은 뭐다? 고대사의 농사 짓고 천문관측의 모든 중심은 북극성하고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 사람들이 뭐다? 여기다가 상투를 틀립니다. 그러면서 옥고를 해요. 이걸 상투로 부르는 이유가 뭐다? 우리 머리 위에 북두칠성이에요. 머리 위에 북두칠성. 여러분들의 중심점.
중심점. 이런 것이 나중에 요가 수행하는 분들 보면 이런 소식 들으면 눈이 반짝해야 됩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상투를 옥고를 놓는 그 위치가 여러분들 수행 요가하는 분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여 밑에 딱 뚫리는 거 무역지 많이 본 분들 기억하지? 인맥 동맥 하면서 뭡니까? 가운데가 뭐냐? 축맥이에요. 축맥. 내 몸에 가운데 에너지 통로가 돌리는 거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늘의 북두칠성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옛날 중국인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 야, 이거는 뭐냐? 이 홍산문화는 그냥 옛날의 고대 북쪽 문화 차원이 아니라 이건 뭐냐? 종교로 만나면 진짜 최고의 종교 문화권이다. 이런 쪽으로 중국에서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문화에 지금 유교식으로 되어 있지만 유교 아닙니다. 남자들 뭐죠? 양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상투를 뽑죠. 그럼 여자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죠? 여자 입장에서 아니 남자만 상투 꽂으면 그럼 우리 여자는 사람 아닙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여자 문화는 어디입니까? 음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비녀를 꼽습니다. 요게 나와 있어요. 요게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냥 상투만 상생하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기분 나빠 안쪽으로 왜 저것들만 날만 꽂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 안 했냐고. 그게 음양 문화로서 여러분들 이런 기억이 이런 문화를 보시네요. 쓸데없는 자꾸 이런 걸 지제역적인 이야기하면 시간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거기 아까 나오죠? 여기 이제 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요거예요. 옥인데 뭐냐면 그때 자기의 모습을 아마 형태를 나타날 겁니다. 손을 모아가 있고 이거 보면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리 나와요. 머리 양 미간에 넣습니까? 구멍을 뚫는데 위로 뚫었어요. 요거는 또 요거 아는 분들은 또 요가 수행 단전호 하신 분들은 또 요거 보면 또 뿅 가죠. 왜? 야, 어깨에 이렇게 구멍을 세로로 뚫었다? 저건 어떻습니까?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문화를 수행 문화, 단전호, 요가 이런 분 모르는 분들, 불교 가서 수행 안 하는 분들은 저게 뭔지를 모르는데 아는 분이면 진짜 뿅 가는 거예요.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 미간에 있을 때 나중에 수행 문화, 우리 민족의 수행, 선도 문화를 여러분들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밑자리 문화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눈이 새로운 눈입니다. 이거는 이 눈이 여기 뭐죠? 제3의 눈이라는데 시간의 경계를 본다는 눈이 요거예요. 근데 그 눈이 홍산 어깨에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구멍이 뚫려가지고 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중국이 요 여신이 나오고 나서 만세를 불렀다잖아요. 왜? 고대사를 이야기할 때 여신의 문화, 목의 문화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목을 상징하는 문화가 나오는데 홍산 문화를 계속 발굴했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왜? 옥기는 나오고 많은 문화가 나오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인류 다른 서양하고 문화하고 이런 거 비교를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못 찾아가 한정을 했는데 뭡니까? 여신 여기 사당이 사당 나오면서 여신 이 모습이 나오면서 만세 불러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뭡니까? 레볼루션이라 해놨나? 혁명이라고 역사의 혁명이라까지 어떻습니까? 보도된 내용이 요 여신상 나온 자료입니다. 요 문화. 근데 보세요. 6,000년 전의 여자의 모습인데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우는 6,000년 전 여자는 팬티도 걸칠까 말까 사슴장을 먹고 돌아다니 있다고 배웠는데 정작 홍산문에 나온 여성은 어떻습니까? 손을 딱 대고 밑에 바르고 가부좌를 틀어놨어요. 손을 여기 대는 이유 아시는 분? 몇 번 수행 가보신 있네. 명상하신 분들 요건 숨자리를 느끼는 자리예요. 숨자리. 호흡을 하는 자리입니다.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 건 뭡니까? 이 가슴이 아니라 하단전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는 자리, 요 자리이기 때문에 손을 여기다 딱 대고 있어요. 요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중국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야, 저거는 고도의 영성문화다. 이래가지는데, 자, 이런 문화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나왔어요. 남자도 어떻습니까? 소모하고 있는데 입을 다 벌리고 입 벌리고 있습니다. 뭔가 트로트를 불렀든지, 뭔가 뽕짝을 했든지 틀림없이 뭘 했어. 입을 다물고, 그냥 명상이라면 입을 딱 다물고 관조를 했을 건데, 이거 어때요? 남자가 손을 모으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한절이 불렸구만. 뭐 뽕짝 불렀을까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틀림없이 뭔가 불렀어. 그죠? 이걸 이제 찾아가는 게 역사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쭉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나오죠. 그 앞에 보시면 머리 스타일. 머리 이거 보세요. 이게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5,500년 전에 머리를 묶었잖아요. 아까 상투를 튼 것도 나오고 머리를 묶어가지고 머리 올렸죠. 요 비대에서 중국에서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 머리 스타일을 중국 사학에서 성명할 용어가 없어요.
도대체 왜 홍산 사람들이 머리를 묶어서 한쪽은 상투를 틀었고 한쪽은 머리를 얽어가지고 머리에 위에 올려놨을까? 도대체 이 머리에 얹은 것을 뭘로 이야기할까? 중국 고민을 지금도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서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정조실록까지 다 나옵니다. 자, 정조실록 나오는데 당군은 우리 동방에 맨 먼저 나온 성인으로서 역사의 편발개수의 제도를 지적하겠다고 읽고 있습니다. 정조실록에 등장합니다. 자, 당군 시대 때 뭡니까? 헤어스타일 어떤 것이 나오죠? 편발개수, 머리를 묶고 올렸던 거, 요 기록이 나와요. 그럼 뭐냐? 당군 시대 때 이것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 있었다는 뜻이죠. 머리 스타일이. 요렇게 역사는 유물과 사료가 정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석이 돼요. 근데 중국은 홍산 문화를 발굴해놓고도 저 머리 스타일을 붙일 용어가 없어.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편발개수라고 하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아까 요 자세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6,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야만인들이 저런 자세를 취했다. 우리 지금 배운 고대사에서는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자, 이런 유물이 나왔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요게 뭐 그럼 우리나라 사과 관련된 게 역사에서 이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자료를 많이 갖다 드리는데 환웅천왕이 가르쳤던 환웅천왕이 배달국 신시 배달국을 열고 그 백성들한테 가르쳤다는 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3.1신고. 3.1신고가 쭉 등장하면서 3.1신고에 나중에 1장, 2장, 3장에 5장에 인물장, 사람이 뭔지가 나와요. 요거 반드시 보십시오. 오늘 가시가도 자료를 어디 달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시가지고 천부경하고 요 자료 얻어가지고 특히 어때요? 수행에,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 요 5장 인물장 보면 어때요? 뿅 가버립니다. 스님들, 뭐 요구하는 분들 1년, 10년 가르쳤다? 없어요. 이거 일자 맞았대요. 이야, 최고의 이게 경문이구나. 환웅천왕이 이걸 가르쳤다니 이게 미치고 앉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뭐다? 아, 곰과 호랑이 마늘쑥 이야기의 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와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인물이 사람과 물건이 동시에 삼진을 하늘에서 삼진을 받는데 사람은 땅에 발을 디디기 때문에 다 살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흔들리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흔들리가. 방황하고 헤매고 에너지 다 소비하고 이 살다 죽는데 이 내용이 뭐냐? 그걸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면 뭐다?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요게 3.1신고 인물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셔가지고 3.1신고하고 인물장 그 앞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도 요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특히 수행 명상하는 분들 이야 이거는 뭐 이야기만 안 되지만 팔만대장경 그래도 그런 많은 경전이 많고 왔는데 수많은 요가사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야 요 짧은 글자 안에 모든 게 있구나. 저걸 환웅천왕이 6,000년 전에 가르쳤다. 저걸 공과랑이 응족자와 호족을 나누고 가르쳤다. 아마 이제 그때서야 여러분들 이해를 합니다. 자,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홍산의 토기 일부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소개했는데, 여기도 봐요. 아이하고 만들어놨는데 뭡니까? 엄마인지 모르겠는데, 손을 또 어디 앉으냐? 아랫배에 대가지고 또 입을 벌리고 있어. 유행가를 불렀겠지. 트로트를 불렀든지, 봉차를 불렀든지, 그 시대 때. 뭔가 불렀어요. 이게 그 시대 때 뭔가 문화.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문화사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렇게 흔적은 다 남아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배웠다 지금까지? 너무나 단순무식하게 곰과 호랑이가 마늘하고 쑥 가지고 사람됐다고. 이게 우리나라 역사라고. 봐요, 이 아들이 뭐 말하는지,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아씨, 뭐, 호랑이는 더 미치는 거 왜? 호랑이가 왜 풀을 왜 먹어? 동물성을 설치해야 되는데 왜 식물을 갖다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경쟁부터가 불합리한 거야. 왜? 호랑이는 육식해야지 왜 풀뜯어물 해? 이게 미치고 나중에 호랑이가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게 우리나라 역사라고. 저기서 논 자식이 당분이라고. 여러분들 지금도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요거 가지고 당분 신하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죠? 이게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너무 쉬워요, 요즘은. 여러분들 주변에 동네 가보시면 건강한 단위에서 다 있어요, 건강한. 건강한 가면 뭐 팝니까? 마늘 액기스, 쑥 액기스 다 팔아요. 마늘 액기스, 쑥 액기스, 팩에 이어가지고 팔아. 그래서 뭐냐? 갈 때 사가지고 집에 고양이, 강아지 다 키우죠? 오늘 딱 갈 때 사가지고
오늘 밥 주지 말고 뭘 먹인다? 마늘 액기스, 쑥 액기스를 먹여요. 먹이면 짧게는 20일 안에 사람으로 바뀔 거고 길게는 100일 안에 바뀌든지 아니면 죽어. 아니면 죽어. 죽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듣더라도 이상한 이야기인데 저걸 우리나라 역사라고 해석을 전해가지고 지금까지 당구는 거짓말이었다. 이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 나왔죠? 아마 3일 신고라든지 홍산문화 직접 유적을 보니까 어때요? 그 시대 사람들이 명상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다? 바로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는 결국은 토템, 곰을 토템으로 한 민족, 그다음에 호랑이를 토템으로 한 민족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다, 환웅과 이야기다. 환웅은 어떻습니까? 선진 문화 집단이었고, 이렇게 해석하면 딱 끝날 게임인데 지금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랍니까? 개천절에 트는 영상이 뭐다?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넣고 쑥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면서 묻는 그 내용. 사람들이 피해서. 그게 우리나라 역사라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돼요. 동북공정 당해가지고 다 뺏겼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삼국유사 이련서님이 진짜 미치고 끝내주는 문구를 하나 남겨놨어요. 곰과 호랑이들이 열심히 어떻습니까? 자, 환웅한테서 기도를 하면서 뭘 했느냐? 원하위인,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고 해요. 그런 게, 저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철학을 좀 했으면, 원하위인 하면 딱, 감이 오죠. 철학에서 저런 거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 사람 되기로 번역한다는 철학자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중심 나온 놈들 있잖아요, 보면요. 철학의 세계에서 원하위인을 번역을 하면 어때요? 사람 되는 것을, 사람다우면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인 자 6개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구인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마늘하고 쑥만 열심히 무동한 사람이 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삼국유사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스님은 그 비밀을 다 밝혀놨어요. 저기서 원하위는 뭐냐? 진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불가에서 말하는데 부처의 불성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 이걸 어떻습니까? 하는 방법이 뭐다? 환웅이 마늘과 쑥을 주면서 내가 전했던 3일 신고의 5장 인물장 이렇게 수행을 해라. 그리고 또 한국부터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꽃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뭐다? 나를 광명으로 막 빛으로 만들어라. 요게 우리나라 역사에 다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에 철학이라든지 정치사를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것이 다 지워졌죠. 여러분들. 자, 이런 내용 딱 인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환웅이 뭡니까? 내가 가르친다는 법을 딱 해가지고 100일 정도면 뭐다? 빛을 보여.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딱 뭡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100일 동안 버텨가지고 하면 뭐다? 인형을 사람의 형태를 얻을 것이다. 곰이 여러분들 곰이 천년 맞는데도 안 해. 사람 못돼. 구미호 아시죠? 구미호. 옛날 구미호 전설 보셨죠? 구미호가 사람 되려고 얼마나 어으면 덕을 비풀잖아요. 사람도 안 죽이고 간도 안 빼먹고 끝까지 놀이 가다가 마지막날 실패해가지고 사람이 안 돼.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의 유전자밖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고, 자, 이런 것이 비밀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니체지의 이 역사에 주목받은 것이 발칵 뒤집힌 게 또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요거 나오면서 충격받았죠. 우리나라 언어, 일본어의 이 언어가 어디서 왔느냐를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니체지에. 여기 뭐라느냐? 여기에 요하 지역에 뭡니까? 요하 지역 신석기에 요하 지역에 기장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한반도에 왔다라고 발표돼가지고 저것이 홍산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네이처지에 발표돼가지고 엄청나게 됐습니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그 내용을 봤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런데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뛰어난 홍산문화. 홍산문화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돼요. 모든 문화를 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홍산문화를 발굴하면서 뭘로 연결해버립니까? 바로 황제 헌원 문화로 연결해가지고 이것은 중화문화다라고 선을 긋고 짓고 어떻습니까? 이런 황제는 어떤 동상도 계속 세우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중국 문화로 다 잡아돌리고 여기서 만족을 못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렸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치우천왕 그리고 진주광치시죠? 진농식 다 뒤에요. 자기들 3분의 2 조상으로 싹 해가지고 중화 3조당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중국 인민들이 와서 참배하게끔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말하는 영제신농, 황제 다 동이지만 어떻습니까? 자오지라든지 치우치랑 영제신농은 중국 사서에 다 동의로 써놨어요. 한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서 뭐냐? 중국은 동북풍정 논리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정착화시켜가지고 중화인민은 이 3분의 아래에 다 뭉친다. 이 논리입니다. 민족 따지지 마라. 똑같은 중화다.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민족논리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됐고요. 됐고 있고,
자, 그럼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홍산문화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우리나라 고조선 1호 박사, 서울대 지금 교수, 교원대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을 가르치는 교원대 교수였습니다. 지금 서울대 가 있는데 바로 송호정 교수입니다. 송호정 교수가 EBS까지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교육방송에 나와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거든요. 나온 패널들이 홍산문화, 당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홍산문화에 대해서 요한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명이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EB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온 저서책에 아예 옷을 박아가지고 그런 문화는 없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덕분에 홍산문화는 우리나라 공식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아닙니다. 아닌 걸로 다 결정돼가지고 중국에서 크게 맞춰가지고 자기들 문화로 지금 다 돌리려고 말이장성 방해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러면요. 자, 홍산문화의 마지막 하가적 하천이 나오죠. BC 2000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000년이죠. 우리나라 고조선 문화권입니다. 고조선 문화인데 여기에 이게 하가적 하천에서 이 문화가 나오는데 이 문화가 뭐냐? 우리나라 고조선 문화하고 연결되는 직결되는 문화입니다. 청동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저것도 어때요? 중국에서 이제 자기들 문화로 다 잡아올렸죠 보면요. 자 뭐냐? 그때 중국은 한나라 상나라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 영역이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이 하가점 하천입니다. 홍산문화의 마지막 문명 시기 여기 이 유물이 나오는데 같은 시기로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어때? 요번에 조금씩 말씀드리기도 요번에 한나라 상나라 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정립해가지고 요번에 역사를 다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그러면 중국에 한나라 상나라가 있었으면 여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예, 한나라 상나라가 있을 때 이쪽에 살고 있었던 국가는 오직 있는 나라는 사례에 뭐밖에 없다? 고조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말을 잃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때 하가점 하천에서 나온 톡이 보신 겁니다. 아주 이제 색이 들어가죠. 모양이 뛰어나죠. 그러면서 또 중국이 또 관심 가진 게 뭐냐? 이런 분야 속에 여러분들 뭐가 등장했느냐면 여러분 도철문입니다. 이게 청동기 맞죠? 청동기의 도철 문화를 쓰면 공식적으로 일본 지금 중국의 학계에서 뭐랬느냐? 물론 홍산문화 때 그 문화의 근원이 있지만 그건 학술적으로 정리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학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독대일 분야 이 문화는 어디다? 중국의 황하 문화권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어찌가 돼요? 하가점 하천 고조선 문화권에서 나온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게 논문으로 발표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국에서 이제 요거 하나만 자기들 것만 돌리더라도 청동기 저기 청동기에 도청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저기 어떻습니까? 고조선 거라고 할 때 고조선 문화를 가져갔다 보면 돼요. 바깥 뒤집히는 거잖아요. 근데 학술적으로 나오고 요거는 뭐냐? 점 찍어보시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점 하나가 유적지 발굴한 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가점 하천 관련 약 4000년 전에 문명이 땅을 파가지고 찾아낸 지역이 요만큼이에요. 갈수록 자꾸 내려가요. 북경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친구 하천에. 근데 중국은 좋아요. 왜? 고조선도 자기들 요번에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역사책 써버렸거든. 한국의 고조선을 보다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그 고조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물이 이렇게 유적지가 많이 나오고 이 유적지가 돼요. 계속 밑으로까지 위에 볼까요? 계속 밑에까지 지금 여기까지 발굴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더 좋죠. 왜? 이제 고조선을 증명해 줄 수 있는데 저게 뭐다? 우리가 옛날 주나라가 식민지를 삼았던 땅이었다. 요 논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고조선에 관련된 물론 여기서 중국 입장에서는 발굴했으니까 이쪽 지역만 발굴했죠. 그래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중국 입장에서 발굴했지만도 이 점 하나가 뭐다? 고조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적지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면 저 요서 지역, 저 하가지 같은 경우 고조선 문화로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꾸 논문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안 났어요. 안 나서고 있고 중국은 그 틈을 타가지고 중화공화국 운명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BC 어떻습니까? 841년 사마천에서는 이 시기 BC 481년이 중국의 역사라고 지금까지 주나라 정권을 이야기했죠. 이때가 진짜 역사시대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역사 발굴이라는데 아까 그 작업 보셨죠? 저는 발굴 작업의 성업에 이겨가지고 지금 중국의 기원을 요번에 4094년거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홍산문화는 아예 지금 다음 작업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전 세계 고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중국의 역사는 언제? 약 4094년 시간을 엄청나게 올렸죠. 약 2000년을 앞당겼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앞당겨가지고 약 4000년 전에
자기들 하나라 군국되었다고 하여 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요 다음 단계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요 다음 단계, 요순 단계하고 그 다음에 홍산문화지역, 하가점화점 잘 계속 이제 잡아놨습니다. 잡아놔가지고 결국 아마 이제 8,000년, 9,000년까지 이제 갈 겁니다. 중앙문화가.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자기들도 공식적으로 학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됩니다. 학술적으로 공인한 것이 뭐냐면 약 4,000년 전에 하나라가 진짜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중국은 해가지고 저것을 자기들 중국의 시원 역사로 이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하나라 시기에 여기에 있었던 나라는 오직 뭐밖에 없다? 단군조선밖에 없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예, 홍산문화가 이제 홍산문화의 마지막 시기가 하가점화점인데 바로 그것이 고조선 문화다. 중국에서 수천 군데를 발굴해가지고 고조선이 있었다는 걸 다 저렇게 찾아놨는데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저 지역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중국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 문화를 우리 학계에서 홍산문화를 부정하니까 황제현업 문화로 다 잡아올려가지고 약 기원전 2000년, 약 4700년까지 어떤 역사를 이제 끌어올리면서 요걸 이제 중앙문화의 모든 내용으로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린 것은 공식 논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누가 책 써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식 중국의 학계라든지 다 발표된 논문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적으로 왜냐면 어디 가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려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요. 3번. 예. 오늘 제가 빨리 끝냅니다. 보시면. 자, 그러면 고조선에 대해서, 단군조선에 대해서, 자, 우리 또 송 교수가 EBS에서 또 발표를 했죠. 자, 홍산문화가 없었다고 발표했죠. 그 다음에 또 패널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이 고조선 1호 박사인데, 고조선에 대해서는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는 없었고요. 있었다면 뭐다? 중국 사람 2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했다는 거, 2만 조선. 그게 이제 이분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부정해주니까, 당군도 다 측해주니까 어때요? 중국에서 이번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 지역을 원래 자기들 한나라, 미나라, 진나라 땅이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표기해가지고 지도를 그리는 거하고 말하고 하는 거와 차이점이 뭐지 않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지도는 얼마만큼, 지도라는 것은 어때요? 영역을 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문서 그릴 때 말은 할 수 있지만 집문서 보시면 점 하나가 대단히 민감하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집하고. 그런 것처럼 지도가 등장해가지고 범위가 만들어졌다는 건 어때요? 이거는 영토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역사 교과서에 북한 지역은 자기들 고대 영토 지역으로서 다 표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운동 할 때 우리가 조심하실 게 지금 우리가 배운 역사는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여러분께 인연이 된다면 이 내용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한 거. 자, 여기에 조선충동부가 그렇다면 700억을 들여가지고 조선사를 써준다고 해가지고 조선사를 35억을 썼죠. 지금까지 아무도 번역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5년간 그 책을 번역해가지고 약 500권 분량의 책을 연구 결과를 드러냈는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출강 금지가 떨어졌습니다. 출강 금지, 거기에 번역에 참여했던 교수들 연구비 토해내라. 그리고 공식 연구사비 앞으로 5년간 금지다. 지금 행정소송 재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이 책을 막을까요? 이 책, 여러분들 제가 영상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한사람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간단히 소개했어요. 이 책 나오면 어때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 책을 못 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배운 국사책이 일본 놈들이 쓴 조선사하고 똑같아요. 요걸 지금 어떠세요? 요 책이 번역비가 공식적으로 출간된다니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요 책을 본다니까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대한사랑은 이 역사운동, 이 발간 작업하고 이런 역사, 오늘 이루어졌던 황국, 신지, 단군조선 이런 역사가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입니다. 독도요, 일본에서는 지금 아예 자기들 영토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 생각한다면 돼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말했던 홍산문화 이거 다 우리 역사로 어떻습니까? 정리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교과서예요. 대한사랑은 이 작업을 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고요. 오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에 여러분 인연이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지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